한국이 이 정도였다고요? 12년차 국제선승무원 알렉산드라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문명을 본 그녀에게도 이 장면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도쿄도, 파리도, 뉴욕도 주지 못했던 충격. 그것은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경악하게 만든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고 고요한 말 한마디였으며 질서정연하게 흐르는 공항의 공기였습니다. 내가 놓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한국을 처음 인식한 계기는 단순한 스케줄 변경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호놀룰루로 가던 도중 인천에서 이틀을 체류하게 된 것.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인천 경유? 그냥 자고 떠나는 거네. 한국에 대한 인상은 단 두 가지.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리고 아시아의 어딘가쯤 되는 모호한 위치. 그저 지나는 곳이었던 이 나라는 착륙 5분 만에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항 한가운데 무인 수화물 시스템 앞에서 자연스럽게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들. 천천히 지나가는 안내 로봇. 그리고 흩어지지 않는 대기줄.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다른 거지?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연 그녀는 반짝이는 바닥과 얼룩 하나 없는 거울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청소 중이던 아주머니, 그리고 들어오는 한 사람. 그는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장면을 본 알렉산드라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결코 보기 힘든 장면. 청소 노동자에게 누군가가 존중을 표현하다니. 그녀는 말없이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아주머니도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셔틀버스에 오른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도시 풍경보다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장면 하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와 아주머니의 웃음. 그건 어떤 매뉴얼에도 없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 직원이 이름표를 보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알렉산드라님, 러시아에서 오셨죠? 환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로 또렷하게 안녕하세요. 그녀는 순간 멈췄습니다. 고객 정보에 기반한 응대였을 수도 있지만 그 말투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나라는 그냥 기계적으로 친절한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고 먼저 다가와주는 곳이야. 객실 문을 열자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고 서서히 커튼이 열리며 인천의 야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이건 영화 세트장 같은데. 침대 옆엔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조명부터 온도까지 손쉽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간편하고 무엇보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기술이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로비에서 직원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식사하시나요? 인근 맛집 지도를 준비해뒀어요. 지도를 받아든 순간 그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영어, 일본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번역된 설명. 러시아인을 위한 추천 식당에 별표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그녀는 감탄하며 지도를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호텔 근처 식당 앞. 러시아어로 삼겹살이라 쓰인 간판을 보고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나라 러시아인을 위한 나라야 뭐야?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금세 숯불이 들어오고 고기가 익기 시작합니다. 낯선 냄새에 살짝 긴장한 그녀에게 옆 테이블의 한국인 손님이 다정하게 말합니다. 처음이세요? 이건 이렇게 드셔야 해요. 그리고는 직접 고기를 잘라 쌈을 싸서 내밉니다. 한 입에 드세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맛. 쌈의 신선함, 마늘의 톡 쏘는 향, 양념장의 묘한 단맛.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맛있어.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감동은 처음 본 외국인에게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건네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그건 단지 식사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방식 자체였습니다.
문화였고 마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직원이 소주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이걸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예요. 그녀는 조용히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진심이 일상이고 존중이 문화가 된 곳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알렉산드라는 동료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조용히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냥 더 알고 싶어. 전날의 감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추천받은 산책 코스는 월미도 방향. 바다가 보이는 길이라 이른 아침 산책의 제격이라 했죠.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고 거리는 고요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인도, 나란히 선 자전거들,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는 시민들. 그 모습은 러시아의 도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조용함이 따뜻하다. 작은 공원을 지나는 길, 운동을 하던 한 노인이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골목 한복판, 손수레를 끌던 한 할머니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과일 봉투가 바닥에 쏟아지고 수레는 한쪽으로 기울었죠. 알렉산드라가 달려가려는 찰나 이미 두 사람이 할머니에게 다가서 있었습니다. 고등학생과 20대 초반의 청년. 괜찮으세요, 할머니?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고 봉투를 주워 담고 손수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가 같이 가드릴게요. 청년은 수레를 들어 올렸고 학생은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알렉산드라는 말없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런 모습, 파리에서도 뉴욕에서도 모스크바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물론 어느 나라에나 친절한 사람은 존재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배려가 습관처럼 몸에 밴 문화는 그녀에게는 낯설고도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잠시 후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겨울바다. 그 앞에 앉아 낚시를 하던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죠. 이번에는 알렉산드라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서툰 러시아어였지만 그 말투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진 건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경유지가 아니야. 이제 내 마음속 목적지가 되어버렸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알렉산드라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수레를 함께 끌던 청년과 학생의 뒷모습, 그 평범하면서도 낯설었던 장면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울까? 그녀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의 다정한 인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산책 다녀오셨어요? 날씨 괜찮으셨죠?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혹시 한국 음식 더 드셔보고 싶으세요? 정말 괜찮은 곳이 있어요. 직원이 내민 지도엔 시장 골목에 위치한 떡볶이 가게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러시아 손님들 진짜 잘 챙기세요. 알렉산드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생동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좌판에 놓인 과일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떡볶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쓰인 붉은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앞에 선 아주머니는 분주히 움직이며도 그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러시아 분이세요? 오, 환영해요. 여기 매운데 괜찮으세요? 알렉산드라는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맵게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떡볶이와 어묵을 담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단무지도 같이 드세요. 매운 거 중화돼요. 그리고 종이컵에 따뜻한 우유까지 곁들여줬습니다. 그녀는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달달한 맛. 그런데 점점 강하게 밀려오는 불같은 매운맛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입안이 얼얼하고 목이 따끔했지만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맵지만 정말 맛있어요. 아주머니는 우유를 더 따라주며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나중엔 그 매운맛이 그리워져요. 그녀는 손에 우유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따뜻하시네요. 아주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은요,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오는 외국 손님들 보면 꼭 내 가족 같아서. 그 말에 알렉산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이 나라를 경유지라 부를 수 없다고 그녀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아주머니는 작은 오렌지 주스를 건넸습니다. 서비스예요. 또 올 거죠? 그녀는 살짝 울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꼭 다시 올게요. 시장을 나서며 돌아본 가게. 여전히 바쁘게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아주머니. 그 모습은 처음 봤을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한국의 진심 그 자체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낸 그녀는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름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내 마음 깊이 따뜻함을 남긴 나라가 되었다. 다음 날 정오, 알렉산드라는 동료들과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번엔 호텔 근처 번화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그녀는 또다시 익숙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차들은 당연하다는 듯 멈췄고 보행자들은 천천히 건넜습니다. 누구도 밀치지 않았고 소리치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런 풍경 너무 낯설다. 더욱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지도를 보거나 결제하거나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지만 그 기술들이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 분명 바쁜 와중인데도 사람들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나라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녹아있는 건 처음이야. 옆에 있던 동료 마리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여긴 기술이 보여지기 위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삶 속에 스며 있는 것 같아. 그녀가 걸음을 옮기던 골목 어귀, 정렬된 전동 킥보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앱으로 대여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공공 자전거를 지정된 위치에 반납하고 있었습니다. 편리함이 무질서로 이어지지 않는 도시. 그 조용한 조화가 그녀에게는 낯선 감동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철 입구 앞 계단을 올라가던 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몇 발 앞서가던 젊은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말없이 뒤로 돌아와 노인의 짐을 들어주고 팔을 살짝 부축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알렉산드라는 또다시 숨을 멈췄습니다. 또야 또 이런 장면이야. 그녀는 이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한 선행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기본값이라는 것. 그들은 타인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알았고 그 배려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야 하니까 도와주는 거야. 그게 끝이야.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대단한 게 아니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야. 조용한 거리, 질서 있는 인도, 작은 손길,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단지 추억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이 따뜻함을 어디에 있든 자신도 품고 살아가겠다고. 비행 당일 아침, 알렉산드라는 로비에 서서 마지막으로 인천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호텔 직원은 여전히 환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좋은 추억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꼭 다시 오세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지난 이틀간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삼겹살을 싸주던 손길, 떡볶이와 함께 내어주던 우유 한 잔, 청소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던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그 수많은 미소들, 모두가 이별을 준비하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붙인 뒤 출국장으로 향하던 길, 알렉산드라는 무심코 화장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모든 인식을 바꿔놓았던 그 주황색 조끼의 아주머니가 또 한 번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알렉산드라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그 짧은 교감 속에서 그녀는 말로 다하지 못할 언어를 느꼈습니다. 마음의 언어, 사람을 잊지 않는 나라의 방식. 게이트 앞에 앉은 그녀는
작은 열쇠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그 조각. 그 속에는 기술도 화려함도 없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야. 내가 이 나라에서 받은 따뜻함을 기억하게 해줄 열쇠야. 잠시 후 탑승 안내가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공항을 돌아봤습니다. 질서, 고요함, 존중. 이젠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자 창밖으로 인천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하늘 위로 올라가며 도시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 그 배려, 그 조용한 존중들.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틀간 한국에서 인간다움을 배웠다. 빠르고 화려한 것보다 조용하고 진심 어린 손길이 더 크다는 걸.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한국? 알렉산드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경유지일 뿐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목적지가 됐어. 그녀는 지금도 공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담당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더 부드러운 말투를 씁니다. 기내식 옆에는 조용히 김치 한 조각을 놓아둡니다. 그건 그녀만의 인사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따뜻함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닙니다. 그 기술보다 먼저 마음이 앞선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겁니다.